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이미 초토화됐다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조만간 마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해결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9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내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한 부분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백악관 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내일 10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수요일 저녁 9시에 연설을 한다라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내일 이 시간인 예. 거죠. 지금 9시 한 42분이니까 24시간 뒤에 이란 관련 연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글쎄 어떤 내용을 연설을 하는 걸까요? 뭐 변덕이 죽골도 타는 양반이니까 예. 무슨 말 하는지 뭐 예상하기는 뭐 쉽지 않지만 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마 자기들이 이란에서 승리했다. 원하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라는 말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이걸로 전쟁이 끝이다라고 말할지 아니면 목표는 달성됐다라고 말해서 끝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도 계속 예. 해왔는데 그런데 굳이 이제 연설을 하는 선언적인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관건은 그래서 이제 전쟁을 끝낸다라고 말할지 안 할지 여기가 이제 관심사고요. 지금 우리가 좀 전쟁을 좀 복기를 정리를 해보면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이미 초토화됐다. 우리 이제 떠난다. 곧.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요약이 되거든요. 그럼 좀 시계추를 돌려보면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은 이란의 핵 문제거든요. 핵 개발. 네. 근데 이란의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에 비하면 세 발을 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핵물질이 현재 없습니다. 순도 60%의 고농축 우라늄 450kg이 다거든요. 농축 시설하고. 근데 북한은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핵탄두, ICBM, 핵실험 6번 다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 6월에 일단 폭격을 했죠. 이스라엘도 전쟁을 했고 12일 전쟁. 근데 이번에 또 했단 말이죠. 그러면 목표는 핵이어야 되는데 이란의 핵시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 초기에 이란 지도부를 제거했잖아요. 네.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얘기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정권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보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목표는 달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져오는 말이 뭐냐면 말이 자꾸 바뀌지만 모든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빨리 나갈 거다. 목표는 달성됐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라. 개방하지 않으면 당신들 알아서 이렇게 요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초기에 이란 정권 교체라는 목표 달성이 안 됐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예상됐던 셀프 승리 선언 우린 해결했다. 우린 떠난다. 그러면은 사실상 전쟁은 이제 휴전이나 종전으로 흘러갑니다. 도장을 안 찍어도. 왜냐? 이란도 지금 전쟁 지속할 여력이 없거든요. 지금 전쟁 패턴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했고 이란이 반격하고 계속 이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단하면 이스라엘도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워요. 그럼 이란도 반격할 명분이 없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은 아마 시간이 걸려도 정상화될 거다. 어차피 정상화되어 있는 정상 수로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간다. 그러나 이란이 여기서 일단은 숨을 멈추겠지만 뭐 미국 뭐 세계 빅테크 기업 얘기도 있고 공격. 그다음에 하메네이나 그동안 그 제거된 이란의 인사들을 순교로 취급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아파들은 반드시 보복을 해요. 시간이 걸려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도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긴 지루한 전쟁은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그러면은 이 연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물론 내용은 내일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내일로 이제 날짜를 잡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하죠. 미국 내 정치 지형을 보시면 마가 세력의 분열도 있고요. 스티븐 배넌이나 맥 게이츠나 그렇죠. 터커 칼슨 같은 친트럼프 인사들이 이란전에 지상군 투입을 굉장히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 전달 방식입니다. 전에 기억나세요? 트럼프 대통령 처음 나오기 전에 CNN이 시청률이 하락해서 문 닫을 위기에 놓였고 폭스뉴스 채널이 1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나오니까 그 콧대 높던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연설을 하겠다고 1시간 전에 발표를 하면 가서 생방송에서 1시간 기다려요. 다른 방송 안 내보내고. 그럼 시청률이 또 올라가요. 트럼프가 오늘 무슨 말을 할까? 멕시코 관련 발언을 할까?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끌기 전략. 오랫동안 예능 프로도 하고 이런저런 프로를 하면서 전 세계가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탁월한 방식. 지금 내일 아마 우리 시간 오전 10시에 전 세계 모든 뉴스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생중계를 할 겁니다. 그렇죠.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보도가 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희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상을 받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죠. 그 내용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현 국면에서 우리는 이란한테 협상 카드를 던졌는데 이란 자체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만 전 세계에 뿌리면 됩니다. 미국 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중 메시지 전략 플러스 세계의 여론을 본인이 뒤흔들고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거라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입만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협상을 받지 않는 이란은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 연설 끝나자마자 뭔가 성명서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전략이 만약 이 안에 내포됐다면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미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꼭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의도한 면에 있어서는 탁월하게 협상을 지도하는 트럼프로 지금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군사적인 행동은 또 별개로 가니 전쟁의 새로운 방식을 지금 내러티브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동전 상황은 별개로 가고 미군은 완전히 철수 이동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또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미군 이동을 이렇게 노출하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5만 명인지 계산하면서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군사 이동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일부러 이거를 노출을 하는 것 자체는 군에서는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걸 온더 레코드를 할지 오프 더 레코드를 할지 SC 전략을 쓸지. 근데 지금은 노출해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섬 상륙이 임박했다는 걸 이란한테 메시지를 넣고 있습니다. 그럼 이란 국민들이 느끼는 건 미군이 오기 전에 이란 지도부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 형성을 만들려는 노력이죠. 이런 부분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군사작전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 뭐 베트남전, 이라크전, 6.25 전쟁 이런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서사 여론전 방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한다는 면에서 내일 연설 내용 자체는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연설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협상 국면을 지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내일 발언을 들어봐야겠지만 만약 종전이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큰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2, 3주 내에 종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2, 3주라는 시간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 3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곧 끝낸다죠. 곧 끝낸다죠. 그리고 지금 군사 목표는 본인들이 달성했다고 말하는 거지 지금 예고했던 목표했던 이란의 핵능력의 완전한 제거, 군사 능력의 제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주로 이제 보도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이스파한의 탄약고 예. 영상 30초. 네네. 그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어제면은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때까지 이스파한에 있는 탄약고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제거했으면 반격을 못 받았겠죠. 그럼 저런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했던 전쟁을 복기를 해보면 이렇게 허술한 전쟁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해병대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오키나와 31원정대. 미국에 있는 11원정대는 심지어 지금 도착도 못했어요. 한 1, 2주일 더 걸려요. 그러면 전쟁 초기의 옛날 미국 같으면 이미
해병 원정대나 지상군 현장에 있습니다. 있고 아마 초기에 하르그 섬이나 아니면 호르무즈해협을 장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반격할 수 있거나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처음부터 지상군 병력이나 기습을 할 수 있는 병이 현장에 없었고 오로지 항공전만으로 정권 교체라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등 이란이 한반도의 7.5배 면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항공전만으로 끝낸다? 이게 처음부터 난센스였던 그러니까 거죠. 미국이 오판을 한 거네요. 오판한 거죠. 그 네타냐후가 지금 말하는 게 이러잖아요. 5개의 큰 그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5개지만 3가지입니다. 핵 능력, 미사일 능력, 정권 교체 3가지거든요. 지금 이 거대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처지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 말도 거짓말이죠. 본인들은 핵탄두를 거의 100개나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뭘 처지가 바뀝니까? 이란은 핵무기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공중전만으로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했던 그 구상 자체가 지금 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병력 이동도 보여주고 과시도 하고, 그렇지만 모든 측면은 뭐냐면은 빨리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해서 나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자막에도 나왔지만 백악관이 이번에 이란 최신 상황 알려주겠다. 뭐 자기 대사 했다는 얘기 하겠죠. 뭐 15,000개, 2,000개 목표를 처리했고, 뭐 지도부 교체했고, 지도부 교체, 정권 교체가 아니죠. 아들로 권력이 승계가 됐는데 교체가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란 입장도 이거거든요. 니들이 공격 안 하면 종전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내부도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야 되는 압박 때문에 본심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 이란은 본심을 숨기면서 여유가 있는 척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흐름은 무슨 얘기가 나오든 간에 종전이나 휴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네타냐후도 이제 말이 바뀌잖아요. 이제 뭐 절반, 어제만 해도 절반 목표 달성했다 그러더니 이제 5개 중요한 목표 달성했어. 왜냐?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쟁 못 하거든요. 거기다 전선이 또 너무 넓어졌거든요. 지금 이라크도 있고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가자지구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네. 북부 헤즈볼라 전면전이거든요. 거기 5개 사단 투입돼 있거든요. 이란과의 피로감도 있고.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든 끝나가는 단계다. 그리고 끝나가면 이란도 더 전쟁을 도발할 이유가 없다. 이제 장기전으로 가겠죠. 장기적인 테러나 아니면 미국을 피곤하게 하는 전략 이런 걸로 가지. 이란도 양측 다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큰 틀에서 종전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미군의 군사작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군 내부에서의 분위기나 작전 수행 능력 등이 좀 바뀐 거라고 보시는지, 혹은 그저 트럼프와 지도부 등의 이런 판단과 즉흥성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건지, 또 이 전쟁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지 않겠습니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분 100% 동감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전술적인 것과 전략적인 걸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전략적 차원, 외교라든가 전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작전은 대단히 허술해졌다. 이건 100% 전 세계가 공감하는 부분들을 조 박사님 잘 해주셨고요. 전술적 제대에서 마두로를 제거하는 방식처럼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설치 앤 디스토이라고 하죠. 없애는 방식 자체는 성공은 거뒀어요. 그 부분들도 중간 제된 작전술까지도 아마 성공을 할 겁니다. 아마 상륙 작전을 추진한다면 선문 상륙이 되겠죠. 문제는 조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쟁이라는 건 이런 전술과 작전술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단계. 저희가 보기에 이제 이라크전, 아프간전 자꾸 소환이 되고 베트남전도 보게 되는데, 압도적인 과학기술 능력으로 초반에 결정적으로 전쟁은 승전까지 갔었죠.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기억하신 대로 항공모함에서 승리 선언까지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5년, 10년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반미 감정이 분출되고 IS까지 출몰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 때 굉장히 치욕적으로 아프간전을 탈출하듯이
미군 무기들을 다 놔두고 도망을 나오게 되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전술적 목표, 군사적 목표의 일부는 달성을 한 걸로 보여요. 하메네이만 제거됐다면. 문제는 그 이후의 방식들이 엉망진창이 될 게 보이기 때문에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쟁이 대단히 그전에 역사 속에서 배웠던 교훈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도 비판하던 부시 행정부를 그대로 닮아서 전술적 제대에서의 군사적 성공은 이뤘을지 모르나 이건 아무 의미 없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테러들 아마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란이 제2전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전선이 그 근처에 있는 무슨 수에즈 운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 본토나 제3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 미국 관광객, 기자들이 납치 살해당할 수 있다. 그게 이란 정규군이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리스트 세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시달리는 10년, 20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학부모들이 중동에 어떤 아이를 유학을 보내거나 할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10년, 20년 동안은. 이 자체가 공포가 확산되는 반미 감정의 수렁. 또 하나는 이란 내에서 그나마 미국을 구세주로 기다리던 정권의 박해를 받던 데모하던 그 친구들. 지금은 억눌려 지내는데 이 사람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미국은 우리의 구세주인가요? 더 이상 아니죠. 자기들이 데모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쳐서 미국이 하메네이를 제거해주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질 줄 알고 그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은 결국 본인들의 주권이라든가 어떤 이란에 대한 모욕 그리고 우라늄 탈취 작전 같은 것들이 보도에 나오면서 하메네이 정권에 반대하던 이런 젊은 대학생들 세력마저도 미국을 지지하면 이란 내선 거의 배신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하메네이는 밉지만 미국은 더 미워. 이 감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후세인은 밉지만 미국이 더 밉게 됐잖아요. 그러면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쟁의 효과 측면에서 미국이 그동안 했던 전쟁들하고 뭐가 다르냐, 무엇을 배웠느냐. 이라크전 아프간전을 비난하고 집권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것이 무엇이 남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나가는 방식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제사회의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있죠. 나토 탈퇴 시사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요. 네. 사고는 본인이 치고 이제 사실은 주변에서 수습하기 바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이제 국내 정세만 보기 때문에 조기 종전 선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수습을 하려는 모양새고 미중 정상회담을 데드라인으로 놓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쿠바 관련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트럼프 액션을 봐서는 쿠바도 안심할 수 없다. 쿠바도 비슷한 방식의 베네수엘라 모델로 넘버 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워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떤 외교 정책과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지는 현 단계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습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동안 이 봉쇄 안 풀면 막 초토화시킬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발언이 또 바뀐 건 개방 안 해도 우리는 철수할 거다. 개방 안 해도 종전할 거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왜 발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 상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조심스러운 희망 상황이기도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란이 뭐 통행료 받고 뭐 이런 얘기하지만 네.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유엔도 허용 안 할 거고 국제해사기구도 허용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강경파들이 주도하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이란이 해군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해군력이 없어요. 띄울 제대로 된 배도 없습니다. 다 파괴당해서.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국제법적으로 통행이 자유로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이란이 전 세계와 척을 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함대를 만들어서 저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가 아마 그렇게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을 압박하게 한 수단으로 강경파 주도가 하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나오는 거다. 미국에 대한 보상, 예. 배상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 전쟁이 소강생에 들어가면 시간이 걸려도 제가 보기에는 예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 중국도 자유통항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우방인.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왜 초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겠다, 하르그섬 발전시설 타격하겠다, 여기서 그냥 빠져나와 입장을 바꿨냐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란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취약한 약점인 유가거든요. 그다음에 주변국 인질. 주변국 인질화도 유가거든요.
그러면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지금 지지율이 33%인데 제가 보기엔 20%대로 떨어질 겁니다. 계속 유가 2배, 3배 1차 오일 쇼크 때는 유가가 400%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유가를 잡아야 되니까 맨날 뭐 입만 열면 증시 개장할 때, 그다음에 석유 거래 마감할 때 이때 발언을 하거든요. 그 유가를 잡으려고 계속 발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고했던 이란의 발전소를 폭격한다. 그럼 유가가 오를까요, 내려갈까요? 폭등합니다. 그렇죠. 왜냐? 이란의 정유시설들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채굴시설들이 가동이 안 돼요. 그다음 이란이 폭격받으면 주변국 시설들 때릴 겁니다. 똑같이. 그다음에 하르그 섬을 장악하고 불태우고 나오겠다? 그럼 하르그 섬이 정유시설, 유전시설이거든요. 석유 저장고거든요. 그럼 그거 불타는 모습을 보면 세계 유가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란이 압박해서 휴전할게, 알아서 도장 찍어 이러면 괜찮은데 버티게 되면 나오는 건 이제 손 떼고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호르무즈협 어차피 미국은 많이 안 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무책임한 방식인 거고, 또 하나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입만 열면 나토를 비난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후한무치한 거예요. 왜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철저하게 미국 전쟁이거든요. 9.11 테러를 시작했으니까. 그쵸. 여기에 미국이 파병한 병력이 10만인데 나토는 무려 13만 명을 파병했어요. 미국 전사자가 2,500명인데 영국군은 거의 5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침공 전쟁 때 한 20만 명 중에 영국군이 무려 4만 5천 명이나 참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낌없이 나토는 줬어요. 그리고 나토 헌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조에 회원국이 침공을 받았을 때 도와주게 돼 있지, 침공을 한 전쟁에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침공 전쟁을 해놓고 지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실망했다. 그거는 사실은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 동맹의 리더십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러면 겁내는 게 아니라 분노하죠, 속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은 지금 사실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고 그다음에 동맹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모두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든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 끝나도 이 상처나 도덕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건 아주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지금 이란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국제법상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이렇게 얘기해도 언젠가는 이게 정상화될 거라고 이제 말씀은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오는 피해는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모르지 않을 건데, 미국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을 결국에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세력의 이제 특징인데요. 조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모두 동감은 하실 부분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들은 이제 가만 살펴보면 사실 세계관 자체가 다르죠. 지난 1945년 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끌고 오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 영푸독에 의한 제국주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미국 주도 유엔과 IMF, 월드뱅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의를 품잖아요.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부시나 레이건의 공화당이 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하게 이제 개입하는 거. 그리고 민주당처럼 오바마, 클린턴처럼 인권을 내세워서 우리가 다른 나라 독재자를 개입할 필요도 없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세계관이고, 그 안에는 소위 최근에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C5란 주요 국가들이 전 세계를 나눠먹는, 소위 말해서 러시아, 차이나, 인디아, 저펜 그리고 US가 각 지역의 왕노릇을 하면서 이것들을 가져가는, 미국이 차지하는 권역은 이제 북미와 남미와 그린란드를 포함한 권역이 자기의 핵심 이익이라고 보고요.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유럽에서의 패권 자체를 인정하면서 나토를 빠져나오려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중동 자체에서의 미국 이권은 여전히 중요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권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란이라는 패권국의 등장은 짓밟았고요. 이라크도 예전에 한번 짓밟았고,
중동 자체는 에너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엉켜 있어서 패권국의 등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면에 있어서 지금 나토의 탈퇴라든가 호르무즈 폐협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보단 주변국에 대한 이양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고된 수순이고 이 전쟁을 계획한 단계부터 이미 모두가 비슷한 세계관으로 시나리오들이 획책돼 있다. 그래서 이제 조 박사님이 분노하신 그런 부분들은 네. 기존의 미국이 하던 세계 질서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부시의 공화당과도 달랐죠. 그래서 지금 마르코 루비오가 얘기하는 나토에 대한 어떤 서운함 그리고 영국, 프랑스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이라크 전쟁 때 그렇게 인기 없는 전쟁에서도 많이 도와줬던 영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난을 멈추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C5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갖고 있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중동까지만 우리가 관할하겠다. 이 안에서 유럽은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하든 푸틴의 일정 정도의 권한은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나토에서는 본인이 탈퇴 혹은 탈퇴 비슷한 수순으로 가는 거는 이미 예고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보면 야당 시절까지 합쳐서 10년 가까이 같은 주장을 계속 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놀라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에 옮기는 목전까지 와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지금 천명을 하고 있고 중국이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중국은 사실 이전에 미국 넘버원 세계 질서에서 넘버 2를 인정받기 노력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제안한 C5라는 세계 질서가 중국한테는 not too bad. 그러니까 미중 간의 회담에서는 중동 같은 지역 문제, 북한 같이 아주 관심 없는 문제들은 다뤄지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 이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통화 시스템에 대한 주고받기들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예전 같은 미국을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대변인 성명이 매일 도배를 했을 텐데 지금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세계 질서를 러시아나 중국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러시아도 엄청나게 비난을 했잖아요. 이런 게 있었을 때. 이라크 전 기억하시죠? 중국, 러시아, 유럽은 매일 도배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러시아는 특히 뒤에서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협상가로서의 위치도 즐겨하는 것 같고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란을 뒤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죠. 이란의 저 전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무기들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러시아, 중국은 이전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100년보단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하는 각 지역을 본인들이 다스리는 세계 질서가 훨씬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비난에 동참하는 건 오히려 이 부담을 떠안은 유럽과 한국, 일본이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세상, 10년 동안 끊임없이 주창했던 세상들이 지금 액션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매일 기존의 미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미국을 비판하면서 나온 정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노련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관 질서에 맞춰서 베네수엘라 모델과 이란 모델, 이후에 쿠바 모델들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려는 엔드세러스, 최종 상태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놀랄 뿐이다. 놀랍고 비난할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세력들은 본인들이 구가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점점 다가서고 있고 중국,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부시의 공화당, 오바마의 민주당보다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중러 관계가 이란을 계기로 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오히려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계기로 서로의 지역선을 구분짓기를 지금 액션으로 실천하는 지금 러우 전쟁 보시다시피 나토에 대한 탈퇴성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러시아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도 면밀하게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씩 밟고 있다. 놀라는 건 우리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이 거래적인 동맹관을 고려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 우리가 또 인접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중동 전쟁과 이 동북아는 연계돼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뭐 원유 생명줄 이렇지만 안보적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미국의 해병 원정단이 유일하게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게 오키나와의 30일 해병 원정단이거든요. 이게 지금 비어 있잖아요. 중동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패트리엇 심지어 사드까지
지금 중동으로 지난해 6월 전쟁 때도 이동을 했었고 이번에도 또 이동을 했거든요. 사드 우리 배치될 때 그렇게 좀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빠져나갈 때는 그냥 쑥 빠져나가거든요. 결국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트럼프의 대전략은 뭐냐면 결국 웨스턴 헤미스피어, 그러니까 미국,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쿠바까지 포함한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겠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안보 전략서, 국방 전략 다 나옵니다. 이게 기본인데 지금 중동 전쟁에서 이게 트럼프의 대전략에 약간 조금 희화해서 말씀드린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은 예외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거의 자웅동체 전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수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교훈이라는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쓴 전비가 무려 8조 달러입니다. 8조 달러. 이 2001년부터 2019년 코로나 전까지 발생한 미국 국가부채의 절반이 전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라크 거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리비아 지금 트리폴리 벵가지 중심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이집트, 러시아, UAE, 유럽까지 각기 개입해서 지금 무정부 상태거든요. 시리아 HTS가 집권했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동의 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을 함으로써 지금 한국 안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드 패트리엇 나갈 때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간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한반도에는 경제적으로 충격이 있죠. 지금 뭐 쓰레기 봉투까지 지금 걱정해야 될 판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 봉투가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가 석유화학 그러잖아요. 그럼 석유를 분해해서 나프타를 만들고 그 나프타 이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우리 생활하는 모든 제품들이 거의 뭐 연관이 안 되는 게 없고 그래서 그 나프타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기잖아요.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동맹을 생각했다면 전 세계 경제를 생각했다면 미국이 저런 일을 벌이지 않죠. 그다음에 한반도 안보를 생각했다면 나가면 안 되죠. 주한미군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동맹인데 물론 태평양이라고 공간적 범위는 있지만 그렇게 보면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안보적으로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직격탄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이 이 전쟁을 고려할 때 한국이나 심지어 일본 여기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았다는 거죠. 엄밀히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김 교수님이 러시아 푸틴이 웃고 있다 그러셨는데 중국도 울 일이 없어요. 왜냐? 중국이 지금 이번 이란 원유로 인해서 타격을 받나요? 중국은 내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북아의 안보는 중동전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이 비거든요. 지금 해군력 이동을 저쪽에 해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지금 대만이라고 하는 압박 수위를 지금 높이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상황에서 대만의 압박 수위를 높이면 미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할 방법이. 그렇게 보면 지금 이란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관이 있다면 네. 이번 이란 전쟁은 더 직접적인 거죠. 안보의 공백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압박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원인이 미국이라는 동맹의 단독 전쟁으로 시작됐다는 게 아주 심각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죠. 안보 공백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쟁이 끝난 이후로 가장 먼저 마주해야 될 게 나토지 않겠습니까?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라고 보세요? 프랑스는 이미 시작을 했죠. 사실은 유럽군이 필요하다. 뭐 안 될 거예요. 근데 유럽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던져놨고요. 나토를 필요로 했던 나라 중에 프랑스, 독일은 이미 자기의 헤지모니를 갖기 위해서 국방력을 키우는 쪽으로 갔고요. 영국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각자 도생의 시대가 맞이됐기 때문에 나토 같은 경우는 이미 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렇게 철수 전략 자체는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의 마무리와 함께 나토에 대한
단계별 철수 혹은 사실 속해는 있지만 미국이 굉장히 부담률을 줄이는 부분들은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유럽 국가들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째 맞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각국의 각자 도생 생존 전략을 계속 취할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획한 세계관이 충실히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준비를 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그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평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나토로 관심을 바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로 이제 또 관심을 돌린 겁니다. 베네수엘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지금. 베네수엘라 어디 갔어요? 우리는 베네수엘라 전문가가 돼서 한 달, 두 달 동안 뛰어다녔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뭐 하고 사는지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왔어요. 이란에서 지금 만약 종전선언하고 미중 정상회담을 가면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만 쳐다보게 되고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느냐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어떻게 보면 쇼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전 세계의 여론을 주도해 가는 게 의도적이라면 대단히 탁월한 기획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공을 지금 나토로 던진 겁니다. 이란을 쳐다봐야 될 국제 시선이 나토에서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균열하느냐로 모든 관심이 전환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의 공을 던진 거고요.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토에서 미국의 어떤 분담금을 줄이고 최종 철회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모두가 주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생각이 구현되는 방식의 첫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한테는 뭐 올 것이 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미국이 탈퇴할지 여부는 별개일 겁니다. 근데 실제 본인들이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분담금이라든가 주동미군에 대한 인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작된다면 유럽에서는 본인들이 각자 도서하는 늘려놓은 국방비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 제3의 위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유럽이 지금 미국 무기 사고 싶겠어요? 전혀 아니죠. 그럼 누가 수혜자가 될까요? K방산이 이런 부분들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또 기회의 땅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 연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이스파한 지역에 이제 탄약고를 투하했고 여기에 대한 영상도 공개했는데 앞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거를 미처 몰랐던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알았다면 벌써 폭격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했다는 건 이제 알아서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그 장면이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뭐 거대한 폭발이다, 우주에서도 보인다. 그럼 그걸 초기에 폭파하지 왜 이제서 폭파합니까? 그 위협적인 걸. 봐준다고요, 이란을?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공중전만으로 지상의 목표를 완전히 파괴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유고슬라비아 내전이거든요. 코소보 사태 때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가 3만 8천회의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요 시설, 인프라, 통신 이런 뭐 교량들을 괴멸을 시켰거든요. 결국 세르비아가 코소보에 손을 뗐죠. 그렇지만 세르비아는 항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을 결산해 보니까 세르비아 지상군의 타격은 매우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항공전력이나 해군전력은 눈에 띄니까 괴멸되지만 20만 혁명수비대, 40만 이란 정규군. 지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사망자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란이 1,500이다, 2,000이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숫자가 얼마입니까? 혁명수비대는 20만이고 그다음에 이란군만 해도 60만인데 지금 사망자 1,500, 2,000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란 지상군에 대한 타격은 거의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렇게 보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할 수가 없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시리아, 네. 이라크, 요르단이 있으니까 사우디도 있고 미군은 지상군 전개가 안 돼 있고 지금 가 있는 해병대 일본만 가지고는 제한적인 도서전 작전밖에 못 하는 거고 그러면은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 때는 지상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나왔거든요. 정권 교체는 실패했지만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목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목표인지. 이제 여기까지 목표였었고 우린 초과 달성했어. 북한식이죠. 뭐 120% 초과 달성해서 하고 이제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저런 장면이 의미가 없어요. 저런 탄약고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만일 이스파한의 핵설이라면 저건 재앙적인 거죠. 방사능 노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런 장면도 모두 사실 이제 발을 빼기 위한 그림, 네. 그러니까 셀프 성공, 셀프 종전선언, 셀프 휴전선언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미국이 저렇게 할수록 이란도 반격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이란에서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이제 거론하기도 했잖아요. 이러한 지금 이란의 어떤 공격 모습, 반격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란도 뭐 총결기를 해야만 하죠. 지금 사실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불쌍한 어린이들도 죽게 되고 이란 국민들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대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란이 외교적인 모습만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도 독재 정권에 유사하지만 결국엔 여론의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총궐기하는 군사적 공격들을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사실 뭐 민간군은 이제 더 이상 구분이 없어졌죠. 군에 관련한 옛날 뭐 그 머스크가 했던 스타링크 기업들처럼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은 이미 다 민영화된 상태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은 민간군 할 것 없이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모든 미군 자산을 공격을 할 것이고요. 최근에 뭐 조기 경보 통제기 비싼 것도 하나 맞춰서 60대 전 세계에 있는 것 중에 한 대가 지금 박살이 났죠. 이런 것들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란 국민들에게는 박수를 칠 수 있는 장면이고 유해인 내 이제 미군 기지들 타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혼선된 메시지 나가고 있어요. 순위파 형제들이여 화내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있다가 또 그 메시지도 철회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결국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군 기지라든가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중동 지역 내 아니 미군 학생들이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타겟이 계속 될 것이고요. 최근에 뭐 이라크에서 미국인 한 명이 또 납치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듯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중동 전역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항전 선언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드는 작업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더 이상 독재가 아니라 이 이란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국가의 어떤 상징이다. 이런 식의 작업들은 정권에서 계속 전후를 살펴보고 갈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란 내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시위대들은 굉장히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을 바라보고 시위를 계속했던 열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차디차게 식을 수밖에 없는 미국 민주당도 지금 딜레마잖아요. 그렇게 시위대를 짓밟았던 정권을 트럼프가 혼내주고 있는데 트럼프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독재 정권도 없애야 되니까 본인들이 자승자박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의 딜레마는 본인들이 비판하던 정권을 트럼프가 공격을 해서 지금 때리고 있는데 이걸 비판을 하면서 비판을 해야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딜레마. 이란에 관한 미국 민주당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고 오로지 메시지는 우리 아들, 딸을 이라크 전처럼 가서 죽이면 안 된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민주공화 할 수 없는, 상관없는 메시지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민주당도 이걸로 인한 정치적인 후과를 대단히 노릴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다. 트럼프가 밉다고 그 표가 민주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 정치에서도 여러 가지 여당의 인기가 떨어졌을 때 받지 못하는 부분하고 연계된다는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전 자체가 정치적인 재앙으로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본인은 극단으로 치닫던 분쟁을 외교적 천재로서 협상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한테 많은 것을 얻어낸 지도자로 본인을 또 포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행정부 사람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빠지는 전략, 그 뒷수습을 동맹국들이 어떻게 해줄지를 지금 물밑에서 여러 나라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걸프국들한테 이란의 핵은 제거해줬으니 당분간 핵은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이란이. 핵은 제거해줬으니 너네가 기여할 건 기여해라. 라는 식의 요청은 당당하게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고요. 그 안에 저희가 보시는 이란의 어떤 총궐기 군사적 대응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대응 등에 대해 언급해 주셨고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이란 내부의 지도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이란 외무장관이 스티븐 위코프 미국 특사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뭐 벤츠까지 나서고 있고 위트코프 특사, 중동 특사, 그다음 사이 쿠슈너까지 나서고 있으니까
메시지는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양측 간의 대면 접촉은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협상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란 외교부가 이미 일주일 전에 이런 언급을 내놨어요. 메시지는 전달받았다. 그리고 답변은 했다. 그런데 협상은 아니다. 지금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메시지는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미국은 15개, 이란은 뭐 관영 학자가 9개. 그러지만 정리해 보면 미국은 이렇게 됩니다. 핵 어떻게 할 거냐, 없애라. 미사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중동 무장단체인데 시아파 지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호르무즈 개방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란이 원하는 건 니네들이 침략했으니까 배상해라. 그다음에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거를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협상이 안 될 것 같지만 협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배상해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란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제재거든요. 석유 수출 제재, 해외 동결 자금. 요것만 풀어주면 이란 경제에는 숨통을 튑니다. 정상화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는 침략하지 않는다. 요 약속해라. 벌써 두 번째잖아요. 요것만 받으면 이란 지도부는 협상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지금 어제 오늘 보도가 나오는 게 이란 경제가 생각보다 버틸만하다. 이미 제재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지만 북한하고 똑같거든요. 북한도 지금 바닥에서 기는 거지 이게 여유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란도 지금 100%대에 달하고 이미 1월 달에 이란의 이 신정 체제의 핵심적인 지지 세력인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경제가 더 좋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강경한 게 아니에요. 이란 지도부가. 하메네이 지도부를 제거했고 계속 지도부를 제거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데 공격을 하지 않으면 폐지시키는 대통령이 온건파긴 하지만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공격하지 않겠다. 정전 의향이 있다. 이 정도면 마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패배하지 않았다는 그림만 그려지면은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핵 같은 경우 지금 두 가지거든요. 농축했던 농축 우라늄 이거 내놔라. 그다음에 농축 권리 자체 내놔라. 근데 원래 농축 권리는 오바마 정부 때 3.75%까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IAEA 감시 아래에 평화적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은 미사일 개발하지 않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와 규모를 제한하라. 이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장 세력 지원하지 말라. 뭐 앞으로 무장 세력과 평화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완벽하게 이기려고만 하지 않으면 합의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란 지도부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안을 가지고 서로 절대 안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양쪽 보면 안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상외로 길어진다면 지금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그냥 셀프 승리 선언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씀처럼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혼자서 스스로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내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이란 내부에서도 언급해 주신 부분이 물밑에서 만약에 조율이 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용인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조를 쭉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또 다른 전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만 보면 이란의 협상대표부와 미국의 협상대표부 간의 문제로 보지만 사실은 그 등 뒤에는 국민들이 문제예요. 이란의 국민들의 분노가 풀려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를 때려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학부모들이 지금 장례식에 울고 있으면 협상을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왕의 나라고 독재자의 나라라 할지라도 뭐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여론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여론들이 어느 정도 지금 수습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체제가 안정될 수 있는 포스트워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져 있는가가 지금 이란이 협상을 할지 말지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15개 조건 여러 가지 다 좋긴 한데 그건 언제든지 약속은 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는 없고요. 그 부분들이 본인의 정권이 연장된다. 본인의 정권이 연장되기 위한 여론의 뒷받침이
보장될 협상인가? 그것만 지금 양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란 지도부한테는 앞으로 당분간은 핵실험이라든가 핵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종전이 됐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이해를 못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뭐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느냐. 핵을 실제로 만들 것 같지도 않은 이란을 굳이 왜 이렇게 많은 희생을 갖고 채통을 잃어가면서 공격을 했느냐를 가만 보면 중동 질서에서는 넘버원 국가가 나오면 안 돼요. 핵을 가진 넘버원 국가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서방 주도의 중동 지역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담 후세인이 가짜로 밝혀졌지만 WMD라든가 그때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인기 없는 전쟁이지만 소위 말하는 가짜 WMD 증거를 갖고 무리수를 하는 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넘버원 패권국은 저지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란에 대한 태도도 넘버원 핵을 가진 시아파 패권 국가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생존도 무의미해질 뿐더러 핵 도미노 현상 때문에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핵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중동은 통제 가능한 지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국력 소모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란이 다시는 당분간은 핵의 핵자도 못 꺼내는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존과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국 등장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무리하고도 인기 없는 정책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란 지도부도 당분간은 핵의 핵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협상의 조건들을 헤아릴 거고요. 그 협상 조건의 핵심은 본인의 정권 연장을 위한 여론을 잘 달랠 수 있는 협상 아니냐. 요거 하나가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론을 수습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베네수엘라 모델을 언급했죠.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기득권들, 상위 3% 5%가 갖고 있던 모든 지분들을 미국이 인정을 해준다면 일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도 쉽게 수락할 수 있는 여건은 달성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두 분께서 이제 뭐 중국이 이번 전쟁으로 이제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이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파키스탄 외교장관을 예. 중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전쟁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이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했었는데 이 시기에 지금 중국에서 파키스탄 외교장관을 왜 불렀다고 보세요? 지금 흐름을 보면요. 예.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70년대 서로 미사일 기술 협력까지 했었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동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견원지간인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개선까지 모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쉽게 말하면 소금을 뿌린 게 트럼프 행정부거든요. 이걸 깨려고 사우디를 다시 견인해내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이 빈살만 왕세자, 그 사우디 반체제 인사 까시쿠지 암살 사건으로 바이든 정부 때는 틀어졌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빈살만을 끌어들였거든요. 이 그림이 뭐냐면 바로 중국이 개입하는 중동 질서를 방해하는, 다시 미국 중심으로 바꾸는 그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현재까지는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닌 전쟁을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아랍국들도 말은 안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사우디나 뭐 카타르, 쿠웨이트 여기도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를 나섰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는 파키스탄이에요. 인도네시아하고 무려 1억 4, 5천이 됩니다. 근데 시아파도 파키스탄 한 3, 4천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거기다 파키스탄의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 중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중재를 하고 있는 거고 영향력이 있는 거고, 또 파키스탄은 이란과 과거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나쁘질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파키스탄하고 중국이 또 이게 서로 또 이 관계가 매우 깊거든요. 아주 긴밀합니다. 왜냐? 적의 적은 적이라고,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앙숙인데 또 중국하고 인도하고 앙숙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파키스탄을 매개로 중국의 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국가들도 자 보면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 나라들 모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들이 지금 미군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까요? 이란이 공격을 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이란하고 이 나라들은 전면전 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럼 시아파 수니파의 전쟁이 되고 이 걸프 국가들의 미래는 이제 전쟁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믿긴 하지만 공격하니까 원인을 제공한 당신들 미군 기지를 유치함으로써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준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의 흐름은 미국에 대한 걸프 국가들의 신뢰가 제가 보기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 틈을 지금 중국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베네수엘라 친중 국가, 친러 국가 때려, 이란 친중 친국가 때려, 뭐 중국을 고립시켜 이 그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은 기름값 올라 좋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위험해요. 춘계 대공세를 러시아가 밀고 들어가거든요. 왜냐?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들이 다 중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중국은 석유 타격은 미미해. 그다음에 동북아에 안보적 공백이 발생해. 우리한테 뭐 좋은 일 아닙니다만. 거기다가 이 기회에 다시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의 영향력을 행사해 중지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여기까지 큰 그림을 보고 시작을 했느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의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보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념관 조감도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 플로리다주에 이제 만들 걸 공개를 한 건데 글쎄 이거를 지금 이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저 조감도를 이제 공개한 시점도 그렇고요. 저것이 이제 불러일으킬 어떤 여론 이런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랑 같은 행성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죠. 저런 걸 보면 전쟁 중일 때 골프 쳐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그때 썼던 모자 자체가 미군의 시신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가 모자를 쓰고 그대로 골프장에 갔다는 설 때문에 시끄럽고 그 손녀딸이 또 유튜브 찍다가 명품 쇼핑. 예. 이어서 이제 시리즈로 나온 게 이제 새로운 거. 저 분장실에 저랑 조 박사님 저걸 보면서 잠깐 5초간의 침묵이 들어오시기 흘렀습니다. 전에 이미 얘기를 하셨군요. 네, 침묵이 흘렀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하다. 뭐 사실 지구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독재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지폐에 자기 얼굴을 넣는다든가 동상을 세운다는가 보다는 주변에 있는 아첨하는 세력이나 아니면 김일성 때는 김정일이 당선전 성동부를 통해서 후계자 자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본인이 노력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걸 이방카나 쿠시너가 져줘야 될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 케네디 센터,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 도널드 트럼프 달러, 도널드 트럼프 이제 기념관까지 저희가 이제 트럼프 관련한 이제 투어 상품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이상실입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미국의 리더십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베트남전에서 이라크전에서 수많은 미군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런 식으로 황금색 백악관과 기념관을 공개를 한다.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분위기는 이란을 바라보는 눈도 있지만 동시에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어요. 이라크전에서 미군들이 느꼈던 가장 큰 고립감이 9.11 테러 끝나고 징병제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국민이 단합을 했거든요. 이제 다시 우린 모두 군대 가겠다. 근데 부시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건 테러리스트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미군들만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이라크전을 6개월 단위로 갔다 오면서 역대 최고의 자살률과 이혼율로 미군 전체는 20년 동안 현재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국민과 전쟁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로마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곳에서는 미군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나머지 99.9%의 인구들은 그대로 앞으로 있을 부활절 달걀 축제 벌이고 K-팝 데모넌터스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들은 쇼핑몰을 뛰어다니는 이런 유리된 삶. 이거 자체는 미국에서 일상이 된 지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터지면 대통령 탄핵되겠죠. 근데 미국은 이라크전 때부터 계속 저런 삶을 25년 동안 이어왔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가장 슬퍼하는 게 우리는 부러워하는 디즈니 월드 가도 줄 안 서고 항공 탈 때 줄 안 서고 비즈니스 클래스 주고 풋볼 경기 시작할 때 미군들에 대한 묵념하고 와 미국 정말 미군을 존중하는구나. 미군들은 그거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365일 중에 364일은 그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때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 애국주의로 자신한테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습은 미국 국민의 현재를 보여주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 국민이 하루 종일 이란 전쟁 보면서 미군들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대로 자신의 직장에 가서 그날 저녁에 아이를 픽업할 걱정을 하고 밤에 먹을 저녁을 걱정을 하고 물가 걱정을 하고 월세 걱정을 합니다. 그 하루 종일 이란 얘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그대로 영위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미국 내 정서 속에서 그대로 저녁마다 코미디 쇼가 벌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더라도 본인은 저런 것들을 공개해서 여론들을 또 여러 가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미국 국민들하고 유리돼서 사는 건 아니고 미국 국민들이 전쟁과 분리된 지가 베트남전 이후 모병제가 시작되는 동시에 대단히 오래됐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특정 위기 시기에 애도하면서 사는 국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오래된 20, 30년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우리 기준에서 보시면 안 되고 미국 국민들이 현재 그대로 일상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여론에 하나씩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국이 전쟁과 유리된 로마 제국 시대처럼 지금 돼버린 지가 한 4, 50년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오전엔 또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